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울했던 한 주였죠. 네, 쉽지 않은 한 주를 보냈는데요. 이번 주에 현대차가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한 주 동안 2.5% 하락했습니다. 저번 주에 2,400을 깨고 내려와서 이번 주 주중에는 2,300까지 깨고 내려왔었는데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금요일에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2303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코스피뿐만 아니라 미국도 주식시장 하락폭이 심했는데요. 그래서 코스피가 나스닥과 S&P보다는 약간 더 많이 하락을 했지만 더욱 크게 하락이 나왔던 그런 한 주는 아니었고요. 미국과 한국이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던 그런 주였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의 하락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스라엘 전쟁 영향보다 국채 금리가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주에 국채 금리가 5% 넘었다가 금요일에 4.8% 정도로 마감을 하였는데요. 10년물 금리를 보고 있으면 4.8%에서 5%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10년물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5%가 아닌가 싶긴 한데요. 5%를 넘어서 마무리를 하느냐 아니면 그 이하로 일단 유지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11월 2일 새벽에 미국은 금리 결정을 합니다. 11월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에서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때 파월 할아버지가 어떤 또 이야기를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멀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면 올 연말까지 주식시장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부디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멘트를 날려주길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저의 계좌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번 주에 ISA 계좌에서는 매매를 두 건 했습니다. JR 글로벌 리츠가 주가가 3,900원 이하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3,880원에 100주를 매수를 했고요. 솔미국 배당 다우존스도 9,600원대로 내려와서 추가로 30주를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ISA 계좌에다가 제가 돈을 조금 더 입금을 해두려고 시도를 했더니 입금 한도 초과 오류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제가 ISA 계좌를 만든 지가 올해 3년 차인데요. 벌써 이 계좌에 3년차 원금 한도인 6천만 원이 들어갔나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 1월 되면 다시 한도가 2천만 원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일단 추가로 입금하지는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장고를 보면 저번 주보다 조금씩 더 하락이 나왔는데요. SK텔레콤은 저번 주보다 약 1% 정도 더 하락했던 것 같고, 현대차 EUB가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현대차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리츠 두 종목은 저번 주 대비해서는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고요. 삼양옵틱스는 주가가 조금 더 빠졌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 우선주가 이번 주에 18만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일단 저의 본전까지는 주가가 올라온 상황이고요. 솔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주가가 쭉쭉 내리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에도 30주를 추가로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차 실적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실적이 좋은데요. 3분기 실적도 여전히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9%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이 146%, 순이익은 134%나 늘어났습니다. 정말 올해 역대급 실적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컨센 대비 얼마나 실적이 늘어났느냐도 중요하죠. 자, 컨센서스와 비교를 해보면 매출액이 2%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6%, 당기순이익은 10%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컨센과 비교를 해봐도 완벽하게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 시장이 특이한 점이 있는데 실적만 발표를 하면은 주가가 하락하는 종목이 대부분인데요. 실적이 좋아도 하락하고 실적이 나쁘면 더욱더 크게 하락합니다. 현대차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완벽하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목요일에 실적 발표하는 날 크게 하락을 했고요. 금요일에 반등하는 것처럼 보여주다가 또 한 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할 때 실적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흐름을 보고 있으면 정말 투자하는데 힘이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대차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으니까 주가가 조금만 빠진 것이고 LG생활건강처럼 어닝리스가 크게 나오면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또 미국장과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장도 이제는 실적을 발표한다고 주가가 무조건 하락하는 그런 흐름에서 이제는 조금 탈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3분기 배당금도 같이 공시를 했는데요. 예상하던 것처럼 1,500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3분기 실적을 보셨겠지만 3분기 실적도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3분기 배당금도 예상하던 수준으로 나왔으니까 4분기 배당금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여전히 하고 있는데요. 일단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올해 배당금이 10,000원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배당금 7,000원 플러스 알파를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현대차 UB의 주가 기준으로 보면 연간 배당 수익률은 10%, 그리고 4분기 배당 수익률이 7%이니까요. 실적이 좋지 않아서 주가가 내린다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은 엄청나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ISA 계좌에서 현대차 UB 더 매수를 하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입금 한도 제한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11월에 분기 배당금을 받는다면 추가 매수를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 계좌에서는 각각 100만원씩 추가로 환전을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키움증권 TQQQ 주가가 또 쭉쭉 내려가길래 100만원으로 두 번 매수를 했는데요. 34.7달러에 매수를 했고 32달러 정도에 또 한 번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더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100만원이나 물을 탔는데 저번 주보다 마이너스가 더 커졌습니다. 어느덧 마이너스가 15%인데요. 일단 당분간 조금 더 지켜보고 한 번 더 달러를 투입할지 말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국투자증권도 100만원으로 속스를 두 번 매수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 16.6달러에 한 번 매수를 하고 주가가 더 떨어지길래 14.5달러에서 한 번 더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속슬도 100만원을 더 추가로 물을 탔지만 TQQQ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저번 주보다 조금 더 커졌는데요. 그나마 물을 탔으니까 마이너스 20% 언더였지 물을 타지 않았으면 마이너스 20% 넘었을 텐데요. 어쨌든 다음 주에는 반도체 시장도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 동안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